늦가을 밤,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며 번져갔습니다. 낙엽이 젖어 바닥에 눌어붙었고 그 위로 맨발이 천천히 찍히고 있었죠. 여자가 문 앞에 섰습니다. 젖은 셔츠는 몸에 달라붙어 굴곡을 숨김없이 드러냈고 눈빛은 두려움 하나 없는 채로 불빛 속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여기 혼자 사시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도발적인 울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연 사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소심하게 고개 숙이고 살아온 남자였지만 지금 그 시선은 낯선 여자에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칼 사이로 흘러내린 물방울, 단추 사이로 비집고 나온 희미한 살결. 남자의 눈은 그 모든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피식 웃으며 문턱에 맨발을 올렸습니다. 잠시만 들여보내 주시겠어요? 대신 심심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남자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소심한 교사 출신, 늘 움츠러들어 사는 사람이라지만 관계 앞에서는 누구보다 화끈한 본능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그는 결국 거부 대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여자는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여인답게 몸 하나 젖어 있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의 주인처럼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저 오늘 그냥 손님으로만 있진 않을 거예요. 빗소리가 점점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 밤, 겉으로는 소극적이던 남자와 세상에 맞서온 여자가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삶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조만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전직 교사라는 말만 간간히 떠돌 뿐 지금은 낡은 기와집에서 혼자 농사와 허드레시를 하며 살아가는 은둔자 같은 존재였죠. 읍내 슈퍼에라도 나가면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양반, 교단에서 여자 문제로 잘렸대. 은근히 속은 불타는 사람이라던데. 겉모습만 보면 그는 그저 소심하고 남의 눈치나 보며 사는 사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오래 아는 몇몇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겉으론 약한 척해도 여자를 품는 순간엔 완전히 달라져. 그날 밤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빗줄기와 낙엽이 섞여 흙바닥을 두드리던 밤, 낯선 여자가 그의 문 앞에 섰습니다. 윤청아. 50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가 곱고 눈빛이 살아있는 여자였습니다. 세상 풍파에 찌들었다는 듯한 주름. 그러나 주름 사이사이로 흐르는 강단과 당당함은 그 어떤 젊은 여자보다도 강렬했죠. 혼자 계시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명령처럼 낮고 단호했습니다. 만식은 대답을 잃고 그녀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굴곡을 감추지 못했고 맨발은 차가운 빗물에 젖어 있으면서도 당당히 문턱을 넘었습니다. 남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본능이 불시에 눈을 떴기 때문이었죠. 들여보내 주시면 고맙겠어요, 대신. 제가 그냥 얹혀 지내는 여자는 아니에요. 청아는 웃으며 당당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는 거실에 앉아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공간에서조차 주인처럼 굴 수 있는 여자의 뻔뻔한 힘. 그 당당함에 만식은 오히려 기가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바깥에서는 늘 움츠린 남자였지만 이렇게 한 여자가 눈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서 있을 때 그는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젖은 수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발 닦으시죠. 추우실 텐데. 청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친절하시네요. 근데 선생님 눈빛은 왜 그렇게 뜨거우세요? 그 말에 만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소극적이고 움츠려 있던 남자가 여자의 말 한마디에 금세 본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방 안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낙엽은 비에 눌려 진득하게 달라붙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윤청아는 오랫동안 세상과 싸우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돈 때문에, 남자 때문에 세상에 휘둘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받아줄 남자를 찾았다고. 만식은 그 눈빛을 읽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소심한 남자가 여자 앞에서만큼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죠.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그녀의 당당함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청아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셔츠는 마른 대신 구김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계란을 삶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자신의 부엌에서 너무 익숙하게 움직이는 광경에 만식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기운 없으실 것 같아서요. 계란 하나 드셔보시죠. 그녀는 당당하게 권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내 주인처럼. 만식은 멋쩍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아니 만식 씨 혼자 오래 계셨다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쯤 됐습니다. 청아는 그 대답에 피식 웃더니 다리를 꼬고 앉아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럼 여자 없으셨겠네요? 20년쯤 굶은 남자 같은 눈빛이신데요. 그 말에 만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소극적인 그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지만 눈빛만큼은 달아올랐습니다. 청아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고 일부러 단추 하나를 더 풀며 뜨거운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저는요, 남자 눈빛 보면 다 알아요.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오히려 감추는 척하는 게 더 티가 나죠. 그녀는 잔을 들고 물을 마시며 턱을 당당히 치켜세웠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불쑥 물었습니다. 근데 경찰 같은 거 안 찾아오겠죠? 만식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청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쫓기는 신세라서요. 그 인간들이 날 찾을 거예요. 근데 걱정 마세요. 여기까지 들어오진 못할 거예요. 만식의 손이 굳었습니다. 어젯밤 충동처럼 문을 열어주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자의 입에서 나온 쫓긴다는 말은 곧 위험을 뜻했으니까요. 누굽니까? 당신을 쫓는 사람들이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아무렴 어때요? 남자 때문에 이런 꼴 된 거예요. 돈, 욕심, 질투 뭐 그런 거죠. 담배 연기가 부엌 천장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만식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비를 피하러 온 떠돌이가 아니라는 걸. 윤청아는 단단하고 당당한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위험을 등에 업고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만식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를 내쫓는 게 옳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손을 뻗어버린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불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청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끼리 같이 있는 게 뭐 잘못인가요? 만약 잘못이라면 그 잘못 저는 계속하고 싶네요. 그녀의 웃음 속에는 도발과 비밀이 동시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식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그의 삶을 흔드는 씨앗이 될 거라는 걸. 안개가 낮게 깔린 새벽, 계곡에서 물소리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청아는 장화를 벗어 던지더니 맨발로 차가운 바위 위에 올랐습니다. 발을 적셔야 제가 좀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그녀의 발끝이 물에 닿자 작은 파문이 퍼졌습니다. 흰 종아리와 치마 끝자락이 젖으며 달빛에 번들거렸습니다. 조만식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소극적이고 움츠린 남자였지만 여자의 당당한 움직임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불꽃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뒷짐을 지고 바위 위에 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그렇게 보시죠, 저. 아직 여자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남자의 가슴을 쳤습니다. 만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녀는 그 침묵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나 사실 여기 그냥 흘러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전에 여기서 당신을 본 적 있어요. 그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아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교사 시절 운동장 앞에서 울던 내 딸, 그 옆에 서 있던 게 저였어요. 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잊고 싶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 학교를 떠난 여학생, 그리고 거칠게 항의하던 어머니의 눈빛. 지금 눈앞에 윤청아와 겹쳐지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당신이었습니까?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 아이는 자퇴했고 저는 도시로 나가야 했어요. 원망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당신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상처와 회한, 그리고 묘한 열망이 뒤섞여 있었죠.
만식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지만 결국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안개 속에서 젖은 여인의 몸은 지나치게 생생했고 동시에 지독하게 나치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청아는 바위에 걸터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안개 속으로 흩어지며 그녀의 실루엣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 아닐까요? 만식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겉으로는 소극적이고 주저하는 남자였지만 여자의 눈빛이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움츠린 교사가 아니라 한 남자로 서 있었습니다. 청아는 피식 웃으며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세상은 이미 나한테 많은 걸 빼앗아갔으니까.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가져야죠. 그녀의 손길은 당당했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계곡 위로 햇살이 비칠 때까지 두 사람의 눈빛은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것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습니다. 윤청아와 조만식의 만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운명이었음을 서로가 깨닫는 순간이었죠. 밤은 고요했지만 바람에 섞여 이상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조만식은 불현듯 눈을 떴습니다. 낙엽 밟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담장 너머에서 중얼대는 소리였습니다. 여기마다 불 켜진 집이 저기잖아. 확실히 윤청아, 그 여자 맞지? 만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창문을 닫고 걸쇠를 채웠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뒤적이던 청아도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왔군요. 결국 찾아왔네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대체 누가 당신을 쫓는 겁니까? 청아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낮게 내뱉었습니다. 내 전 남자예요, 아니. 지금도 날 소유물처럼 여기는 그 인간. 재벌 사장이지요. 나. 그 사람 아이까지 지워야 했어요. 그게 내 죄라면 죄겠죠? 만식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평생 남 눈피해 살던 소심한 사내가 듣기엔 너무 무거운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안에서 어떤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은 도망치는 겁니까? 내 도망이고, 반항이고, 마지막 발악이에요. 청아는 이불 끝을 움켜쥐며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만식 씨, 저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를 내보내세요. 만식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소극적인 남자였지만 여자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미 문을 열어뒀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청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저 같은 여자를 안는 건 세상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만식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숨결이 맞닿자 그녀의 떨림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만 안아주셔도 전 괜찮아요. 욕망이든 보호든 뭐든 다 받아들일게요. 그 순간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위협적인 노크였습니다. 윤청아 씨, 안에 계시죠? 나오세요. 우리가 데리러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서늘했습니다. 청아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만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전등과 낡은 망치를 집어들고 문 뒤에 섰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앞에서 늘 움츠러들던 소심한 남자. 하지만 지금 그는 달랐습니다.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건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낙엽 소리와 빗방울이 뒤섞인 그 밤. 만식의 손끝은 처음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더 뜨겁게 태워 올릴 불씨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위기의 밤이 지나고 아침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윤청아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고 있었고 조만식은 장작을 패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익숙한 장면이었지만 서로는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별것도 아닌 일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네요. 청아는 빨래를 털며 웃었습니다. 세상 풍파에 찌든 여자의 웃음치고는 너무 순진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만식은 헛기침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겉으로는 소극적인 남자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마당에 앉아 담배를 나눠 피웠습니다. 청아는 연기를 뿜으며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다시 그 집에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 남자 옆에. 그런데 제가 웃고 있더군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만식은 담배를 털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꿈이라 다행입니다. 청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를 덮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청아는 일부러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얇은 담요 하나만 덮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거기서 주무십니까? 청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집 공기를 더럽힐까 봐요. 저 같은 여자 때문에. 만식은 고개를 저으며 담요 끝을 잡았습니다. 청아 씨. 이제 그만 도망쳐도 됩니다. 당신은 누굴 해친 적 없고 누가 당신을 해치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청아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 청아가 처음으로 먼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손끝의 떨림, 입술의 미묘한 긴장,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 나 지금 이 순간만은 그냥 여자가 되고 싶어요.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소심하던 남자의 눈빛은 다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아는 그 불길 속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잠들고 같은 냄비에 밥을 지었습니다. 위기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불안 위에서 피어난 관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둘은 더 이상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산 아래 도로에 차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윤청아는 창문 틈새로 그 빛을 보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저들이에요. 나를 찾아온 게 분명해요. 조만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도망치실 겁니까? 청아는 손끝에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흘러나와 방 안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망치는 게 익숙하지만 이제는 지치는군요. 그 남자. 나를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돈이든 자존심이든 뺏긴 게 있으면 반드시 되찾으려 드는 인간이니까요. 만식은 그녀의 옆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고개를 숙였을 사내가 지금은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청아 씨. 저한테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내보내는 게 맞을지 아니면 끝까지 함께할지. 청아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 선택 이미 하신 거 아닌가요? 벌써 절 안아주셨잖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청아는 재로 변한 담배를 비벼 끄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저 같은 여자 품으실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죄도 많고 몸 하나로 버텨온 여자예요. 만식은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만 보던 소심한 사내였지만 여자의 체온 앞에서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화끈했고 그녀의 숨결은 당당히 그 손길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밖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발자국 소리, 그리고 낮게 흘러나오는 목소리. 안에 있지? 불을 끄고 숨어봐야 소용없어. 청아는 움찔했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만식 씨. 저를 내보내지 마세요. 저 더는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만식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안고 있든 이제는 제 선택입니다. 숨는 대신 싸우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소심하던 남자와 세상을 다 겪은 당당한 여자가 같은 순간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동거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울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망칠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눈빛만은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낯선 발자국이 들렸습니다. 조만식은 오래된 망치를 손에 쥐고 서 있었고 윤청아는 담요를 둘러쓴 채 창문 틈새로 바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계시죠? 윤청아 씨 나오세요. 얌전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들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집 안을 휘감았습니다. 청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인간들, 절 데려가면 끝장입니다. 만식 씨, 절 내보내세요. 당신까지 다칠 수 있어요.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절대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미 제 선택을 했으니까요. 겉으로는 늘 소심하던 사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거세게 두드려졌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무거운 소리. 청아는 두 손으로 담요를 움켜쥐었지만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발 들여놓는 순간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만식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곧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두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거칠게 밀려 들어온 그들의 눈빛은 냉혹했고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억지로라도 모셔가야겠군. 청아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역시 그 인간이 보내면 다 저렇지 힘으로만 여자를 다룰 줄 아는 놈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심하던 교사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오직 여자를 지키려는 남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망치를 움켜쥔 그의 손끝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거칠었습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휘둘렸고 만식은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망치가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만식 씨! 청아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오직 상대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아왔던 사내가 지금은 여자의 몸 하나 지키기 위해 생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싸움은 거칠었고 숨소리는 더욱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뜨거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담요를 벗어던지고 쓰러진 남자의 발을 힘껏 밟아 눌렀습니다. 날 쉽게 데려갈 줄 알았냐? 난 그렇게 약한 여자 아니에요. 결국 침입자들은 상처를 입고 도망쳤습니다. 문은 부서지고 방 안은 어지러웠지만 두 사람은 그대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숨결이 거칠게 얽혔고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청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식은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이 다시 와도 절대 내주지 않겠습니다. 청아는 그의 품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둘 다 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운 죄. 그날 밤, 집 안은 폭풍 같은 숨소리와 함께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불길만큼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짙은 새벽 안개 속에서 다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 앞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 2대, 그리고 내리는 사내새. 이번엔 더 많은 인원, 더 집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윤청아는 창문 너머 그들을 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이네요. 저 인간은 날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조만식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끝장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을 지키기로 한 순간부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는 위협.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윤청아. 나오지 않으면 여자를 쓰러뜨리듯 이 집을 박살내겠다. 청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담요를 벗고 당당히 섰습니다. 만식 씨, 저 때문에 인생 망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절 내보내세요.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소극적이던 남자가 지금은 누구보다 단단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게 제 선택이고 제 욕망입니다. 말이 끝나자 청아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여자의 감정이었습니다.
그 말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 저를 끝까지 품겠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바깥에서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돌이 날아와 유리 조각이 튀었고 집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식은 망치를 손에 쥐었고 청아는 부엌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위험 앞에서조차 서로를 향한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숨결이 맞닿자 그들의 입술은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위협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두려움을 덮어주듯 격렬하게 끌어안았고 오래 눌러왔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소심한 사내가 아니었고 청아는 세상에 맞서온 여전사 같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만식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청아는 그의 귓가에 대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밖에서는 다시 문이 흔들리고 발소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두 사람의 숨결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위기는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가장 뜨겁고 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집은 흔들렸지만 두 사람의 결의와 욕망은 더욱 단단히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세상의 눈길도 이 뜨거운 불길을 꺼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새벽이 가시고 집 안은 초라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조각과 낙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만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앉아 있었고 윤청아는 담요를 둘러쓰고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만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쫓기시는 겁니까? 청아는 긴 침묵 끝에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뿜으며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20년을 바쳤습니다. 첩이란 이름으로. 집도 명예도 없는 여자였죠. 대신 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마저도 다 뺏겼습니다. 만식은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청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죄이자 상처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너무 많이 겪은 여자는 끝내 눈물조차 쉽게 흘리지 못했습니다. 만식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청아 씨, 그건 죄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청아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처음이네요. 제 이야기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만식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소심했던 사내였지만 지금은 한 여자를 감싸는 강한 남자였습니다. 청아는 그의 품에서 흐느끼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식 씨, 전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인간이 다시 오더라도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요. 만식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네,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함께 싸울 겁니다. 그날 새벽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진실을 나눈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서진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밤새 부서진 유리 조각 위로 빛이 흩어지자 폐가 갔던 집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환해 보였습니다. 윤청아는 담요를 벗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한 여인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만식은 그 옆에서 여전히 손에 망치를 쥔 채 앉아 있었고 눈빛은 피곤했지만 꺼지지 않은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만식 씨, 고맙습니다. 저 같은 여자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저에겐 청아 씨가 짐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 말에 청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을 떠돌며
남자의 손길을 이용만 당해온 삶. 그러나 지금 그녀의 귀에 들린 말은 달랐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를 이용하지도 버리지도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청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만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이미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청아 씨와 함께라면 그곳이 제 집일 겁니다. 청아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더 단단히 맞닿았습니다. 겉으로는 소심하게 살아왔던 남자와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여자가 이제는 같은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짐을 꾸리는 동안 집 안에는 묘한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청아는 낡은 옷가방에 몇 벌의 옷을 챙겼고 만식은 오래된 교사 시절의 책 한 권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짐을 확인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참 가진 게 없네요. 가진 게 없으니 오히려 새로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발을 앞두고 청아는 집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그녀는 벽에 손을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여자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만식은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입술이 겹쳐졌고 숨결은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열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길, 낙엽은 여전히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밟히는 발자국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단단한 발자국 옆에 여자의 맨발이 함께 찍혀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그 길 끝에서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두 사람은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동행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집을 떠나던 아침, 두 사람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세상 누구보다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조만식은 평생 움츠려 살아왔던 소심한 사내였지만 이제는 한 여인을 지키는 남자가 되었고, 윤청아는 세상에 맞서 홀로 버티던 당당한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기댈 어깨를 가진 여자가 되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낙엽처럼 떨어지고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순간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누군가와 함께 걸을 용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진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